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드리고 싶은 은은한 마음 서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지친 마음의 작은 위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나이가 꽤 드셨는데 어딘지 모르게 곁에 있으면 편안한 분. 자식들이 명절에 오는 게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다려지는 분. 동네에서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먼저 인사하고 싶어지는 분. 특별히 대단한 것을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살아오신 것도 대단한데 자꾸만 주변이 조용해지는 분. 자식들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함께 있으면 왠지 무거운 분. 본인도 그걸 느끼지만 왜 그런지 잘 모르는 분. 왜 어떤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나고 어떤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질까요?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살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그 비밀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우리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른으로 늙어갈지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장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 진짜 이유.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현상을 사회적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들만 남고 먼 관계들은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들마저 하나둘 멀어질 때입니다. 자식들 연락이 줄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이 끊기고 어느 순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가장 아픕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권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생각.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자꾸 고쳐주고 싶고 내 방식이 맞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과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가르침을 받는 것 같고 평가받는 것 같고 내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결국 어른의 이야기만 듣고 오는 느낌. 그 느낌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서서히 발걸음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어른들이 외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오신 방식이 그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장 평생 대접받는 어른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렇다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어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랜 시간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그분들은 말보다 귀를 더 먼저 엽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거나 조언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둘째, 과거보다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즘은 어때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라고 먼저 묻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식이 과일 하나 사왔을 때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가 아니라 어머 고마워. 내가 생각해줬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진심이 상대방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넷째,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남을 높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유롭고 그 여유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삼장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조언보다 먼저 공감 한마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누군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먼저 이 한마디를 해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딱 이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실 해결책보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큽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라고 하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어딘지 허전합니다. 반면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도는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반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다시 찾게 됩니다. 자식이 직장 이야기를 힘들다고 할 때, 손주가 학교가 싫다고 할 때, 친구가 몸이 안 좋다고 할 때, 조언보다 먼저 공감을 한 박자 먼저 꺼내주세요. 그랬구나. 정말 수고했네. 많이 외로웠겠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장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우리 세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이 말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그 시절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어른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 어른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은 어때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자르거나 과거 이야기로 넘어가지 말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듯이 그 사람의 지금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는 어른이 주변에 얼마나 드문지 아십니까? 그런 어른이 되신다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장 마음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를 잃지 않는 것. 대접받는 어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왜 관계와 연결될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한 것이 의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식이 과일 하나를 사왔는데 어머 이게 얼마나 비쌌을꼬. 고마워. 내 덕에 내가 이런 걸 먹는다 라고 해주신다면 그 자식은 다음에 또 사오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반면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돈 낭비야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자식은 다음에 사오기가 망설여집니다. 거절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불편한 것이 많아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것들이 눈에 자꾸 띕니다. 그 불편함과 아쉬움이 입 밖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밥이 맛있으면 이 밥 참 맛있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 날씨 참 좋다. 자식이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고마워.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감사가 쌓이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어른 곁으로 자꾸만 돌아오게 됩니다. 육정 품격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 이쯤에서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 계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전혀 늦지 않으셨습니다. 품격은 젊을 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빠르게 변화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을 깊이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않아?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오늘 누군가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조언보다 먼저 그랬구나 라고 말해 주세요. 오늘 식사가 맛있으면 그 자리에서 참 맛있다. 고마워. 라고 소리내어 말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늙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른으로 늙어갈지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품격이 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희생과 인내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이미 품격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날들이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빛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조언보다 먼저 공감 한마디. 내 과거보다 지금 이 사람. 불편함보다 감사 한마디. 이 3가지가 쌓이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가장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이 됩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은 부모가 됩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인 어른이 됩니다. 늙어감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